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유, 나쁜 놈. 그렇게 인간성 없는 놈을 몰라보고 잘해줬으니 엄마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의 한숨에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다 내 잘못이요 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세요? 우리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 불러요. 아들의 그 말에 우리 모두 신나게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노래를 듣던 중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너무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부는 아빠가 신중히 골라 여동생과 결혼시킨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가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었기에 아빠의 죄책감은 더욱 컸을 겁니다. 잠시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우리 가족은 부모님,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 모두 결혼했으며 저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동생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괜찮다던 제부는 사실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아빠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으니까요. 제부는 항상 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와 유망한 회사에 다녔거든요. 아빠의 회사는 제부 회사의 거래처였어요. 제부를 오가며 유심히 살펴본 아빠는 그를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제부와 식사도 하고 술도 함께 마시며 어느 날 아빠가 제부에게 우리 딸 한번 만나볼래? 우리 딸도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있고 자네가 우리 딸과 잘 된다면 나중에 내 사업을 물려받아도 좋을 것 같아 라며 은근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딸을 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 제 동생은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동생과 그 남자를 떼어놓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부는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아빠의 말을 듣고 사장님, 무슨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사장님 따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사장님 댁과는 차이가 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부가 그런데 어찌 감히 제가 사장님 따님을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부는 똑똑한 만큼 말도 잘했고 그 때문에 아빠는 그를 더 믿게 되었죠. 그런데 제부와 달리 우리 남편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학벌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성실한 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니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었고요. 남편과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남편을 소개시켜주며 너 이런 사람 어디 가도 못 만난다. 우리 회사 직원인데 내가 아까워서 너한테 소개해주는 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우리 집이 정말 못 사는 집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비슷했거든요. 우리 집이 조금 잘 산다 싶으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고 그러다 대부분이 속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그런 것들이 금방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친구에게도 단단히 입단속을 시켜놔서 남편은 전혀 몰랐었죠. 제가 항상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 운동화만 신고 다녔기에 남편은 더더욱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흰 티에 청바지 차림을 보고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였다고 했어요. 어쨌든 남편은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그동안 만나던 사람들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에게 마음이 끌렸던 이유 중 하나가요. 어느 날 보쌈집에서 보쌈을 먹고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에 포장된 보쌈을 들려주며 이거 가지고 가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먹어요라며 수줍게 웃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시부모님도 지방에 사셨지만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우리 부모님과는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다른 분들이셨죠. 정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3년 정도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남편은 제 동생과도 몇 번 만났고 동생도 참 잘 챙겨줬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어느 날 남편에게 우리 집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말이야, 우리 아빠가 작은 회사의 사장이야. 근데 절대 큰 회사는 아니야. 제가 정말 힘들게 입을 뗐어요. 갑작스런 말에 남편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참 웃겼습니다. 그동안 다른 남자들에게는 우리 집안 조건이 자랑거리였는데 남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아니, 자기 집 형편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어찌나 당황했던지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안 좋진 않아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남편은 저를 보며 자기야, 미리 말하지 그랬어. 자기 집이랑 우리 집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라고 걱정스레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죠. 나는 자기가 내 배경이 아닌 그냥 나를 좋아해줬으면 했어. 그동안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러지 못했거든.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제가 진심을 담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근데 자기 집에서 나 좋아할까? 나는 직장도 그렇고 우리 본가가 잘 사는 편도 아닌데 진짜 날벼락이네. 자기가 나랑 비슷한 환경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그래서 자기는 나랑 헤어지겠다고? 아니, 지금 와서 어떻게 헤어져?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면서. 근데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자기 조금 불편하겠지만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주면 안 될까? 결혼식도 그렇고 집도 말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남편이 제 눈치를 잔뜩 보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우선 아빠는 남편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아빠는 어디서 남자를 골라도 저런 놈을 아, 진짜 너는 눈이 뒤통수에 달렸냐? 절대 안 돼. 어디 하나 너보다 나은 게 없잖아. 라며 인상까지 잔뜩 쓰며 말을 했어요. 아니죠. 나보다 나은 게 훨씬 많은 사람이죠. 적어도 인성 하나는 저보다, 아니 우리 집안보다 저 사람 집안이 더 낫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아빠에게 대꾸했어요. 뭐, 내가 지금 남자한테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참 잘하는 짓이다.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아빠가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왜 아무 잘못 없는 엄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제가 아빠에게 다시 대들었어요.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킨 잘못이지. 도대체 집안에서 뭘 하고 다 빠져 있는 거야. 애가 이러고 사돌아다닐 때까지 당신 뭐 했냐고. 내가 곧서 사장 아들한테 혼담 넣을 거라고 당신한테 말했어. 안 했어. 아빠는 계속해서 엄마를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입만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저는 엄마에게 엄마는 도대체 애 그렇게 참기만 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봐야 통하겠니? 나중에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도 아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며 조용히 말했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학벌도 그렇고
아빠가 너를 좀 싸고 돌았니? 충격은 충격이지.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죠. 그럼 엄마도 성훈 씨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람은 참 괜찮아 보이더라. 인상도 참 선해 보였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지. 엄마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제가 안심하며 말하자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그런데 제가 덧붙이면서 엄마, 성훈 씨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야 라고 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걱정하는 듯했죠. 물론 그 후에도 아빠의 반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빠가 마련해주겠다고 했던 아파트도 사양하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걸 하기를 원했죠. 아빠도 고집이 대단하지만 남편의 똥고집도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어쩌면 두 사람이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했죠. 처음에 아빠는 꼭 없는 놈이 자존심만 있어서 강짜를 부리는구만이라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저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 뭐라든 먹고는 살겠구먼. 라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빠도 남편을 서서히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가끔 아빠가 남편에게 꼰대처럼 행동하는 것만 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동생에게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첫째 사위의 학벌이나 여러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빠는 둘째 사위만큼은 완벽하길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 납품하던 큰 회사의 직원을 눈여겨보고 그의 학벌과 여러 가지를 확인한 후 동생과 만나게 했어요. 당시 여동생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빠의 강한 반대에 어쩔 수 없이 제부를 만나게 되었죠. 제부는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동생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동생은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었기에 계속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동생에게 네가 아빠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빠 사업을 물려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빠가 아들도 없는 마당에 둘째 사위는 아빠 성에 차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큰 욕심을 부리는 거니? 라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계속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전 남자친구가 아빠의 완강한 반대에 지쳤던지 결국 둘이 헤어져 버렸고 동생은 제부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제가 왜 뜯어말리지 못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답니다. 제부는 정말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동생과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제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부는 점차 아빠를 흔들어대며 사업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제부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제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부는 조금씩 아빠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아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제부에게 맡겼고 사업도 물려줄 생각이었으니 꿈에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친분이 있던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아빠에게 박 사장, 사위가 일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우리 사위야.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지. 얼마 전에도 나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골랐어. 라며 크게 웃어 넘겼다고 해요. 그런 아빠에게 거래처 사장님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조언을 해줬지만
아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들이 점점 더 많이 들려왔고 결국 아빠는 제부 몰래 회사 상황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회사 상황은 심각하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방치되었더라면 부도까지 날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아빠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는데 제부는 그런 아빠에게 아버님,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알아서 잘하는 사업이 이 지경이 되나. 자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사업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가. 지금 거래처 사장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 사람아. 라며 처음으로 제부에게 화를 냈어요. 우리 가족도 아빠가 제부에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부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시면 저도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라며 나가버렸죠. 우리 가족은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부가 나가버리자 아빠는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동안 거래처에서 돈도 엄청 받아쳐먹었어. 제품도 없이 잘 납품하던 오래된 거래업자들과 계약도 다 끊어버리고 뒷돈 주는 형편없는 납품업체랑 새로 계약을 맺다니. 그것 때문에 대기업에서 상품하자 클레임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 이러다 회사 문 닫을 판이야. 내가 지금껏 신뢰 하나로 여기까지 키워온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먹칠을 하다니. 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빠는 회사를 수습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업은 신뢰가 기본인데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빠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몇 달간 그렇게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빠가 쓰러져 버렸는데요. 아빠까지 쓰러져 버려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그로 인해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엄마에게 장모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회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해결을 했었거든요. 잠깐 훑어봤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엄마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자네 장인이 그동안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부가 운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그 난리가 났다는 것이 말이죠. 그런 엄마의 말에 남편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동서가 너무 생각 없이 사업을 넓히기도 했고 업체의 신뢰도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사업에서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서요. 어찌 되었든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은 건강부터 잘 챙기셔야 해요. 지금 아버님도 누워 계신데 어머님이라도 건강 챙기셔야죠라며 당부를 했어요. 그래, 고맙네. 나는 자네만 믿고 있겠네. 엄마가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빠를 찾아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지금부터 저한테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평생 고생하면서 일궈온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미 늦었어. 가능성이 없어. 아빠가 머리를 가로저었는데요. 아버님, 저 지금 회사 사표 내고 며칠째 아버님 회사 가서 확인해 보고 온 겁니다. 이래봬도 저 전에 직장에서 꽤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저에게 맡겨보세요라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았는데요. 그런 남편의 말에 아빠가 눈물을 흘렸고요.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아빠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한 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였네요. 남편은 정말 대단했어요. 남편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도 다 해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그렇게 정리한 돈을 가지고 그동안 상품 불량으로 손해를 입힌 업체들에게 금전적인 배상부터 시작해서 급한 불부터 꺼갔는데요. 그리고는 이미 계약이 끊어진 예전 부품업체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는 사장님들에게 무릎까지 꿇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갖다 바친 업체들은 하나둘씩 다 쳐냈고 기존 납품하던 대기업 담당자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다니면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하게나 내가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말이야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 그건 잘 가지고 계셔야 해요. 혹시 말이죠. 일이 잘못될 것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아빠 회사에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 갔던 것 같은 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선 급한 불은 끈 것 같아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는데요. 살이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기존 거래처 사장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상품을 출고하게 되었고 대기업과의 관계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빠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것이요. 남편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빠 병실로 가서는 아빠에게 일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어요. 아버님, 최 사장님 말입니다. 성격이 어떻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부터 정말 꼼꼼하게 챙겼어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갈 무렵 남편은 아빠에게 항상 아버님, 저 혼자 너무 벅찹니다. 아버님이 빨리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아빠의 마음도 급해지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았어요. 하지만 제부라는 인간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동생조차도 제부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에 남편이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제부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저는 모릅니다. 아버님이 저를 안 믿는데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그리고 회사 망하기 직전인데 형님도 빨리 빠져나와요.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말고요. 도대체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해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거기서 그러고 있지라며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네요. 아무튼 남편의 엄청난 노력 덕분에 회사는 점점 안정이 되어 갔어요. 무엇보다도 거래처 사장님들이 우리 남편을 신뢰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아빠에게 박 사장 마사이 말이야 보통 얘기가 아니더만 박 사장이 전에 나한테 마사이가 아주 형편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제 보니 박 사장 사람 보는 눈이 영파이구만. 내가 보기에 박 사장 마사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사람 배짱이 마리아라며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래처 사장님의 말에 우리 마사이가 왜라고 묻던 아빠에게 거래처 사장님이 글쎄 내가 다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자네 마사이가 말이야. 그 사람 많은 사무실에서 그냥 무릎을 꿇지 않았겠나. 그러더니 사장님 화 풀리실 때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 회사 가장 큰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저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제가 이사장님 화 풀릴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빌고 또 빌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장인어른이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입니다. 부디 그동안 저희 장인어른의 신뢰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더만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이 짠해졌어. 그리고 부럽더구만 자네 사위 같은 사위가 왜 나는 없을까 하고 말일세. 우리 사위들은 하나같이 자네 작은 사위 같은 족속들이거든. 그래서 자네 맞사위가 내 마음을 흔들었네라고 말을 하며 이사장님이 우리 아빠를 바라봤는데요. 우리 아빠가 그만 눈물을 흘려버렸다고 하네요. 나중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해줬거든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다시 회사를 살려놓으니 얼마 가지 않아 제보가 슬금슬금 기어 들어왔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학벌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인성이 완전히 개차반인걸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기어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장인어른 제가 회생시켜보려고 엄청 돌아다니느라 그동안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알다시피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서 인맥이 좀 좋습니까라고 정말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 제부의 말에 그렇나 그래 어디서 뭐라고 다녔는지 드러나 보자. 아빠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 말이죠. 그 회사에 가서 도움을 요청이라고 제부가 말을 꺼냈는데 너희 놈 그동안 내가 아주 만만해 보였지. 내가 그동안 네 놈이 한 짓 다 찾아놨으니까 가만 안 둘 거다. 이놈아 거래처에서 돈도 엄청 받아 처먹고 그 돈은 다 어디로 빼돌린 거냐. 너 이거 고소감이야. 우리 사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감방 갈 생각이나 하고 있어. 이 쓰레기보다 못한 놈아. 아빠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알고 보니 제부란 인간이 우리 아빠가 고소 준비를 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는 부랴부랴 쫓아온 거였어요. 회사가 망해서 자빠질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슬슬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제부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버님 잊으셨나 본데 저 아직 아버님 사위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요? 제부는 제 동생을 볼모로 아빠에게 협박을 하는 듯 해보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는 그렇지 않아도 너 고소하면서 이혼소송도 같이 하기로 우리 딸이랑 협의했다. 너 그동안 바람도 숱하게 피우고 다녔다며 우리 딸이 증거를 꽤 많이 모아놨더구나. 요즘 집 나가서도 그 여자 집에서 아주 행복해 보이던데 내가 내 놈 다시 햇빛도 못 보게 만들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이놈아. 아빠가 제부를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제가 몰래 챙긴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지. 장인어른도 처음에 저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제부가 아빠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부를 뿌리쳐버렸고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제부는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뇌물준 업체에서도 제부를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동서 절대 못 빠져나갈 거야. 그거 다 내가 준비했거든. 거기다가 거래처 사장님들이 적극 협조까지 해줘서 아마도 콩밥게 오래 먹어야 할 거야. 장인어른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거든 이라는 말을 하네요. 어느덧 아빠와 남편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제부는 우리 남편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부가 그동안 한 짓들이 너무 악랄하더래요. 지금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면서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린 현재 그냥 친정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 건강도 그렇고 이제는 아빠가 남편에게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서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그날 엄마 생신에 다 모였는데 이혼녀가 될 동생 걱정에 엄마의 한숨은 깊어졌고 아빠는 죄책감이 큰 듯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남편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선물 사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란해하지 마세요. 처제야 워낙 똑똑하고 얼굴도 예쁜데 곧 좋은 짝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분간 처지에 또 바빠질 거예요. 아버님과 저 도와줘야 해서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에요 라며 엄마의 어깨까지 주물러주면서 덩치에 맞지 않는 애교까지 떨어대고 있네요. 그런가. 내가 자네 말이라면 파드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지. 그리고 전에 자네 장인이 자네한테 함부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나. 자네 장인이 학벌해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랬으니 말일세. 근데 인류대를 나오면 뭐 하겠나? 사기꾼이나 되는구만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라며 우리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렇게 제부는 현재까지도 소송 중이고 아빠와 남편은 회사 일로 항상 바쁘네요. 부디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